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다시 동력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청주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대농지구 민관 복합 개발이 다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기대 심리로 사업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학교마다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북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양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 적자와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를 비롯한 대형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대해 사과와 함께 위로를 전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미흡한 대응과 부실 수사를 지적한 동시에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 매뉴얼 방안도 직접 전했는데요. 이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송 참사뿐 아니라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4대 대형 참사 유가족 207명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위로를 전하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참사 이후 미흡했던 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유족과의 협의 없이 희생자 49제 당일 시민 합동분향소가 강제 철거됐고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소극적 대화 의지, 추모비나 추모 공간의 더딘 실행도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 등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무혐의가 된 도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 형평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 지원조차 없는 청주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재난 시에는 유가족들의 상처를 덜어줄 지원 매뉴얼도 직접 마련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가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2주기 하루 전날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았고 추모 행사에는 근조화환을 보내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국무회의를 통해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면담 자리에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잊혀져간 억울한 희생을 외면하지 않은 데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는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국정조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오송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등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가족들 역시 줄곧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국정조사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등 당시 야 6당 소속 의원 188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했지만 전국이 탄핵과 계엄 이슈로 급격히 요동치며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정치적 동력이 다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조사 재추진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8월 안에 전국회 전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조사 주체도 정해야 합니다. 관련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기존 상임위 중에서 담당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조사 기관과 대상, 세부 범위 등을 담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정조사가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국가적 책무로 천명한 가운데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놓고 충북 지역 일부 전현직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박찬대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당의 중심을 통합과 혁신의 방향으로 잡아줄 인물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충청권 경선은 이번 주 토요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청주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두 차례나 공모가 무산된 대농지구 민관 복합 개발이 다시 추진됩니다. 오늘 3차 공모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청주시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금리 인하와 함께 전국 안정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대농 2, 3지구 상업 8블록 17,000여 제곱미터의 복합 개발 사업지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나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1, 2차 공모 모두 공사비 상승과 필수 시설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마지막 컨소시엄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청주시의 민관 복합 개발지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 문화 집회시설 등 22,0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 공간 확보를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 시설도 규모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미분양 증가와 상권 침체 등으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와 전국 안정 등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됐습니다. 청주시가 3차 공모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10월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PF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업 여건이 기존 대비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대농지구 민관 복합 사업의 성공 여부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옛 국정원 부지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수업이 개설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마다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 격차가 존재했었는데요. 이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북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평범했던 교실이 1인 스튜디오로 변했고 교실 안은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설립된 충북 온라인 학교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2학기에 개교한 충북 온라인 학교가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학, 코딩, 생태학 등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현실적 제약으로 모든 수업을 개설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 학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 섭외가 어려운 농촌 지역의 학교에게는 온라인 학교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온라인 학교는 시공간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격차를 보완하고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수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공교육 플랫폼입니다. 두 학기째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는 이미 교육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 학기였던 지난해 2학기에는 400여 명이 들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85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충북 온라인 학교가 공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단양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한 번 이상 찾을 만큼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 적자와 의료진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단양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단양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받으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편리하고 또 급할 때 기동력이 있으니까요. 야간 진료도 하시니까 너무 좋죠. 그동안 단양에는 소아과가 없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물론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까지 제천이나 원주 등 인근 도시로 40분 넘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문을 연 뒤부터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아과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도 어느 때나 이렇게 와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이 키우기 점점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의료원을 찾은 진료 인원은 3만여 명. 단양군 인구 2만 7천여 명을 고려하면 국민 대부분이 한 번 이상 찾은 셈입니다. 실제로 10개 진료 과목 가운데 내과는 매달 1,000명 넘게 이용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도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엔 야간 진료가 30%, 주말 진료도 52%에 달할 만큼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진료 수요만큼이나 운영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의료원의 연간 운영비는 40억 원, 이 가운데 진료 수입은 12억 원, 정부 지원은 2억 원에 그쳐 매년 2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사실 적자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 의료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좀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 골고루 다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 확보도 과제입니다.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현재 공보위는 4명뿐,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주 1, 2회 순회 진료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단양군 보건의료원. 지역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가고 있지만 재정 안정화와 인력 확충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 시 수집 대상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과 주소, 이메일, 아이디 등 모두 6만여 건입니다. 청주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오는 18일까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 정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가 다크웹 모니터링 중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홈페이지에 사용자 정보를 발견하고 청주시에 통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조합원 1,400여 명이 도청 서문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 조항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도 유지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쟁의 행위에 대해 사업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시민 분향소가 49제 당일 기습 철거될 때 청주시청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 약 50명을 인솔해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1시간 넘게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태영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앞장서고자 도당 위원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 등록을 진행하는 가운데 단독 후보일 경우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에어로케이가 청주국제공항에 일본 히로시마 노선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노선은 주 4회 운영되며 히로시마 노선은 청주공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현재 국내 지방공항 중 유일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한편 히로시마 취항으로 청주공항은 김해공항과 함께 전국 지방공항 중 가장 많은 8개의 일본 노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5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가 오는 19일부터 12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중국, 일본, 인도 등 총 19개국 1,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40년 대회 개최 역사상 최다 참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피드로드, 인라인 하키 등 5종목에 117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제세능원과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등 4개 기관은 오늘 장애인 공용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주 양극재 제조기업인 제세능원은 지난 1일 휠체어 테니스 취업 선수팀을 공식 창설한 데 이어 장애인 선수단 역량 강화, 장애인 체육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세능원 스포츠팀은 안성숙, 차민형, 김건후, 박재용 등 휠체어 테니스 선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음성군은 음성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 경유지에 금왕읍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음성 공용버스 터미널과 대소,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에 금왕이 추가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하루 4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간 정차가 기존 한 곳에서 2곳까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조각가 김복진 선생의 고향인 청주 남이면 팔봉리에서 한국 조각의 성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타운홀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민과 예술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 포럼에서는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선생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팔봉리를 문화적 성지로 조성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팔봉리가 지닌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주시 의회에 공식 청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